두 번째, 요 기사가 며칠 전에 나온 건데, 정년 연장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한번 내용들을 좀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이게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에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들,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고령화 사회라는 것들은 65세 인구가, 만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 비율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령사회는 65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을 차지할 때, 우리나라 같은 2018년,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진입했고, 지금 얼마 전에 계속 나온 거죠. 작년 정확하게는 한 2024년 12월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는 진입을 시작했고, 이거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했을 때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일본도 넘어갔고,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떤지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한국은 20%를 지금 막 넘어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이 29.6%를 넘었고, 그다음 독일은 22.8%, 프랑스 21%, 영국 19.2%. 미국은 인구 구조가 좀 탄탄하죠.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는 항아리 모양으로 돼서 중간 정도에 있는 인구들이 되게 많아서 다른 나라들이 좀 부러워하는 그런 인구 구조를 가졌는데,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이렇게 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연세들이 많은 어르신들의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 뭐 이런 그런 위험성들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에는 어떤 거냐면, 이분들이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의 문제점 뭐냐면, 경제적인 수단들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중에 경제적인 수단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연금이 있는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주택연금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런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면 나라별로, 그러면 정년 연장의 나이, 정년이 왜 중요하냐면, 정년 연장이 되면 내가 공식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정년이 각국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정년과 그 다음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라든지 이 연금이 그런 중간에 그 공간이 없어야 되는데, 정년하고 나서 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공백이 생기게 되면 어렵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정년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 60세 정도입니다. 남자 여자 똑같이 만 60세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고용주가 특정 연령을 이유로 해서 너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법으로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고용주가 특정 연령을 근거로 해서 너는 이제 우리 회사 다닐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정년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지금은 남자가 60세고 여자가 50세 또는 55세인데, 이 50세는 뭐냐면 생산직 근로자, 55세는 뭐냐면 사무직 근로자는 55세인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늘려나갈 거냐면, 중국이 65세, 남자는 65세, 여자는 55세에서 58세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독일에서 보면 66세인데 이것들을 67세로 늘려나가겠다라는 거죠. 대부분 저렇게 정년 연장을 하는 이유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국민연금과의 공백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죠. 프랑스는 64세. 그런데 이것들도 62세에서 64세로 2023년도에 늘렸는데, 이 당시만 해도 프랑스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시위를 했었죠. 우리 더 이상 일하기 싫다. 정년 더 늘리지 말아라. 그리고 국민연금 바로바로 지급해줘라. 이런 내용들이었던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65세를 유지하고 있고, 저기 보면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이라고 그랬는데,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똑같은 개념이고, 후생연금은 직장인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연금을 1단으로 기본 쌓고 추가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추가적으로 쌓을 수 있는 연금이 후생연금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이 공히 이것도 65세로 정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제 연금을 받는 건데, 이걸 한번 살펴보면 점점 이것들 단계별로 조금 국민연금 개시 나이를 점점 올렸죠. 보면은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국민연금 만 60세부터 받았는데, 지금 보면은 1969년 이후 출생자가 65세로,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한국 나이로 봤을 때는 57세부터는 65세로 만 65세부터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1965년생 요때 요분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 만 60세인 사람들,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에 해당되는, 지금이 수급 개시가 만 64세,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한 57세 되시는 분들은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구나 라고 하면 5년 공백이 생긴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5년 공백. 여기는 5년 공백이 아니라 4년 공백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나라에서 문제고, 그리고 우리보다도 선진국이나 우리와 비슷한 그런 수준의 경제적 수준을 가진 나라들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단계적으로 지금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60세의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거죠. 지금 60세에 만 60세면 정년 퇴직인데, 이것들을 법으로 65세로 연장하게 되면, 이것들은 어쨌든 65세로 연장해서 65세에 퇴직을 하게 되니까는 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공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60세 퇴직을 딱 하고 나서 재고용을 하게 되는 방법, 요것들이 시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이 문제들 60세에서 65년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나라는 임금 구조가 경력이 점점 많을수록 임금이 점점 늘어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정년을 5년 연장한다면 이 5년 연장한 것에 대한 그런 비용들이 엄청나게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청년들이 구직을 할 때 실질로 그들에게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문제들이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방법이에요. 임금 체계가 실제로 어느 나이가 되면, 사실 보면 45세부터 55세까지가 자녀 교육이라든지 집을 이동한다든지 이래서 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때가 임금 피크제로 제일 많이 받게끔 하고, 그리고 임금 체계를 그 이후로는 좀 더 줄여나가는 그런 임금 피크제를 도용해서 실제 60세까지 퇴임하고, 일하다가 퇴임하고, 그 다음에 재고용할 때는 실제로 신규처럼 재고용해서 그 임금을 낮추는 방법, 그 임금을 낮추게 되면 그 부분을 청년들을 고용하는데 그 재원으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전에 얘기하듯이 정년은 연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국민연금과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정년을 연장해 줘야 되는데, 정년을 그냥 5년 물리적으로 연장하는 것들은 청년 고용의 악화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들, 이 부분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5년 연장해? 그러면 실제로 급여가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기업에 있어서는 실제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겠다라는 문제들이 제기된다라는 거죠. 그럼 좋은 점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년과 연금 개시 연령에서의 공백이 줄어들더라,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딱히 60세에서 65세로 물리적으로 늘리는 것들을 한 가지 방법으로 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다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청년 고용에서 청년들에게도 일자리를 뺏지 않는, 그리고 노년층에서도 그 공백을 줄이는 그런 두 가지의 것들을 좀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앞으로도 더 연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